고은서양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았나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절망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아내인 강민준 회장님이 될 것이고 그 대가로 저희 가족의 모든 빚이 청산될 것입니다. 제 남동생의 수술비도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 변호사가 말을 멈칫했다. 강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혹은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야 합니다.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강산그룹의 CEO인 강민준은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였다. 이 계약은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무의식 상태의 남자와 묶인 채 황금 세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알겠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운명을 받아들인 듯 놀랍도록 차분했다.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빚은 엄청났고 남동생 고현주는 긴급한 심장 수술이 필요했다. 그 부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은서의 어깨를 짓눌렀고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명품 수트를 입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이복형인 오규환으로 현재 강산의 임시 회장이었다. 그는 은서를 훑어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김 변호사,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겁니까? 오규환이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다고. 김 변호사는 난처해했다. 오 회장님, 저는 고양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규환은 비웃었다. 이해한다고 겨우 18살짜리 계집애가 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우리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야. 공정한 거래지. 그는 탁자로 다가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잘 들어 꼬마야. 너는 사치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네 일은 저 껍데기를 돌보는 것뿐이야. 상속이나 안주인이 될 꿈은 꾸지 마. 너는 그저 쉬운 말뚝일 뿐이야, 알겠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그의 경멸은 그녀를 두렵게 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혐오와 생존 의지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고 그녀의 시선은 그의 오만을 반사하는 거울 같았다. 오규환은 당황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거나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헛웃음을 짓고 등을 돌렸다. 김 변호사님, 이 계약은 민준 씨를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규환 같은 야심가들을 막기 위해서죠.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양. 은서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계약의 원래 목적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규환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위치를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은서는 펜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운명의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고은서를 서명했다. 그 서명은 무의미한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며 이 황금 세장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떠나 서울의 시끄러운 거리로 나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가 방금 자신의 젊음과 자유를 팔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싸워야 할 목표가 있었다. 그 이유는 돈이 아니라 남동생의 생명,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이었다. 강산에 고급스러운 차 한 대가 길게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었고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한 상류 사회의 일부가 되었고 오규환의 체스판 위에서 졸병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착각했다. 그녀는 평범한 졸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지를 가진 졸병 생각할 줄 아는 졸병이었고 이 판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를 낯선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18살 소녀가 살아남는 법 싸우는 법, 그리고 스스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강인한 여성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이었다. 고은서는 거대한 저택의 문턱을 넘었다. 밤에 장막에 쌓인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짓눌린 비밀들이 숨 쉬는 듯했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그녀의 발걸음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잊힌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유일한 안내자는 하얀 머리의 노신사 한지수 집사였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은서에게 깊은 동정심을 보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한 집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아가씨라 불리는 것은 어색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팔려온 고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 집사는 그녀를 정중하게 대했고 은서는 그 작은 존중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은 곧 한방에 도착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정적이 감돌았다. 한지수 집사가 스위치를 켜자 방 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다. 병실 같은 방이었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의 모습은 사진과는 사뭇 달랐다. 사진 속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은서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감정은 동정심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오 회장님은 회장님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서가 말했다. 한 집사의 표정은 흔들렸다. 아가씨, 그것은 모두가 믿고 싶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사고는 교묘하게 꾸며졌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마치 회장님 스스로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조되었죠.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직감은 옳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과 침대 아래를 살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이미 세밀한 관찰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 방 안의 모든 물건, 모든 배치가 그녀에게는 단서처럼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책들을 보았다. 경영 서적들 고전소설, 그리고 옆에는 건축 잡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잡지 한 페이지를 넘겼다. 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잠재적인 단서로 그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다른 책들을 훑어보다 한 책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CCTV와 3분 27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규환이 그녀를 졸병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이 방에 그녀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강민준이 사고 전에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녀는 한 집색에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직은 그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오규환이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은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를 무시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매 순간 그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어떠냐? 오규환이 한 집색에 말했다. 새댁은 잘 지내고 있나? 네, 회장님. 고 아가씨는 매우 성실하게 회장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규환은 비웃었다. 성실 며칠이나 갈지 두고 보자. 저런 애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온갖 짓을 다 하거든. 조심하게 혹시라도 쓸데없는 짓을 꾸미는지 감시해. 그는 은서가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은서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를 돌보았다. 오규환은 그 모습을 보고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은서는 그저 돈을 줬는 속물이었고 그의 이복동생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을 위선적인 연기로 치부했다. 왜 안절부절 못하고 있나? 그이가 빨리 죽기라도 바라는 건가? 오규환이 은서를 비꼬았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중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렇게 되면 저를 돌보는 일이 더 쉬워질 테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오규환을 잠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순진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한편으로는 오규환의 비위를 맞추는 듯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그의 오만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속을 알 수 없었다. 오규환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방을 나갔다. 그의 뒤로 문이 닫히자 은서는 강민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그 손에 자신의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것이 우리 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형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우리는 같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대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가 가득했다. 그녀의 적은 강대하고 교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첫 번째 단서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 게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첫 수를 두었다. 고은서는 이제 강민준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를 단지 환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를 보살피는 것은 그녀에게 한지수 집사에게 신뢰를 얻고 오규환의 감시를 피하며 방에 숨겨진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한 하나의 위장술이기도 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며 그의 손을 잡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이 없는 무의식 상태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그녀 자신이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인터넷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 대한 논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와 촉각적 자극이 뇌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천을 그의 손에 전달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장님,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셨어요. 당신의 형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도 당신도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등에 자신의 이마를 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동생을 구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강민준과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였다. 오규환이 그를 제거하려 한다면 그녀 역시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가 깨어나기를 바랐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에 떨어지는 순간 강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미묘한 움직임이었지만 은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아주 조금 힘을 주어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의 뇌는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한지수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달려왔다. 그는 강민준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씨, 기적입니다. 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그저 우연한 반응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소식은 곧 오규환의 귀에 들어갔다. 오규환은 격노했다. 그는 은서가 단지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망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은서를 더 이상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오규환은 즉시 은서를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의 사무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의 거만함처럼 거대했다. 고은서, 너는 나에게 무슨 짓을 했지? 오규환이 으르렁거렸다. 은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계약서대로 최선을 다해 강 회장님을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는 탁자를 꽝 쳤다. 그 녀석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네가 뭔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분명해. 무슨 약이라도 먹였나? 저는 단지 회장님께 책을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뿐입니다. 의사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규환의 불안감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왔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려 들지 마. 오규환이 위협했다. 네 남동생은 아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 어머니는 아직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은서는 겉으로는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더욱 단단하게 결심했다. 그의 협박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오규환이 그녀를 해치거나 그녀의 가족을 해치기 전에 강민준을 완전히 깨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은서는 한 집사에게 다가갔다. 집사님, 오 회장님은 회장님의 깨어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방해하려 할 겁니다. 한 집사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노려왔습니다. 강 회장님의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아가씨와 회장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하나의 동맹을 형성했다. 은서는 한 집색에 자신이 찾은 종이 조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집사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CCTV 3분 27초. 아마도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CCTV 영상일 것입니다. 회장님은 그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 회장님이 먼저 손을 썼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강민준을 완전히 깨우는 것, 그리고 오규환의 음모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규환은 이미 은서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은서의 모든 행동은 이제 그에게 보고될 것이었다. 그녀의 길은 더욱 험난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였다. 그리고 그 희망은 강민준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고은서는 강민준이 깨어날 조짐을 보인 이후 그의 상태를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규환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을 직감했고 그에게 강민준의 진전 상황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한지수 집사와 함께 강민준의 회복을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의사가 정해준 물리치료 외에도 직접 그의 팔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그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강민준은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은서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썹을 찡그리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성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서는 그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오규환이 그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협박했는지에 대해 말하자 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주먹을 쥐려고 애썼지만 그의 몸은 아직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회장님, 당신의 형은 당신이 아직도 무의식 상태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은서가 속삭였다. 우리는 그를 속여야 합니다. 당신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을 무시할수록 더욱 방심할 테니까요. 강민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은서의 지혜와 침착함에 놀랐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이 필요한 어린 소녀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은서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진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생각했다. 오규환은 의사들을 매수하여 강민준의 회복에 대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은서는 한지수 집사와 함께 병원 방문을 거부하고 가정에서 검진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집사가 말했다. 오규환은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실을 왜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서는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직접 그의 상태를 조작한다면 어떨까요? 한 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조작이라니요. 그가 여전히 무의식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규환의 의사들이 그를 검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작해야 해요. 은서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와 협력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강민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남자가 이제 스스로를 무력하게 보이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은서의 전략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을 모아 자신의 몸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는 팔다리에 힘을 빼고 눈을 감고 마치 생명이 없는 인형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얼마 후 오규환이 보낸 2명의 의사가 저택에 도착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장비를 가져왔고 그들의 눈빛에는 강민준의 상태가 나빠지기를 바라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그들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회장님은 며칠 동안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강민준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신경 반응을 테스트하고 기계의 수치를 확인했다. 강민준은 그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그들의 검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 박동수는 일정했고 그의 뇌파는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전문적인 눈으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식물인간 상태를 연기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들은 서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역시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다. 뇌 활동이 거의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곧 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은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규환에게 보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의사들이 떠난 후 은서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요. 그들은 완전히 속았어요. 강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고 있었다. CCTV 3분 27초. 강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회장님, 그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는군요. 그 영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사고 직전 나는 USB 파일을 백업했다. 하지만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은서는 절망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가 사고 전에 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다. 오규환이 그의 사무실을 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집이나 회사 외에 다른 곳에 USB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민준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글자를 썼다. TJH, TJH. 은서는 의아해했다. 강민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그 단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녀는 TJH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USB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시간은 촉박했다. 오규환은 그가 강민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을 것이고 곧 마지막 수를 둘 것이 분명했다. 고은서는 TJH라는 세 글자를 머릿속에 계속 되뇌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그 이니셜과 강민준의 사업 분야를 연결지어 검색해 보았다. 그러나 TJH는 너무 흔한 이니셜이었다. 그녀는 이 단서가 강민준에게만 의미가 있는 개인적인 것이거나 혹은 오규환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한지수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니셜에 대해 물었다. 한 집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TJH라라. 회장님께 그런 이니셜에 친한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사업 외에도 취미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과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으셨죠. 은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민준의 방에 있던 건축 잡지를 떠올렸다. 그 잡지에는 오래된 건물들의 설계도가 실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건물은 태정원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옥이었다. 태정원의 이니셜은 TJ였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태정원입니다. 집사님, 그 방에 있던 건축 잡지에서 봤어요. 태정원이라는 오래된 한옥입니다. 한 집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태정원 회장님께서 사적인 용도로 구입하셨던 곳입니다. 오 회장님은 그곳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그곳을 매우 은밀하게 관리하셨으니까요. 은서는 즉시 태정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운전색에 다른 곳에 가는 것처럼 말하고 몰래 택시를 타고 태정원으로 갔다. 태정원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그곳은 현대도시의 소음과 단절된 고요한 오아시스 같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은서는 강민준이 USB를 어디에 숨겼을지 추측하며 방을 꼼꼼히 살폈다. 벽 뒤, 바닥 아래, 천장 위.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왜 하필 이 장소에 USB를 숨겼을까 생각했다. 단순히 숨기기 위함만이 아닐 것이다. 그곳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을 것이다. 은서의 시선은 다시 한번 건축 잡지에 실려 있던 설계도를 향했다. 잡지 속 설계도는 태정헌의 비밀 통로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벽 한쪽에 있는 오래된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붓으로 그린 작은 매화 한 송이가 있었고 그 매화는 설계도에 표시된 비밀 통로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실망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벽의 한 부분을 스쳤고 벽돌 하나가 미세하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그 벽돌을 밀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림 속 매화꽃 잎의 개수가 5개였다. 그녀는 다시 벽으로 돌아가 5개의 벽돌을 찾아 차례대로 눌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있었다. 금고 위에는 KM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은서는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구멍 안에 작은 홈에 딱 들어맞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강민준의 손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크기에 맞는 비밀 장치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성공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USB를 넣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녀가 저택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오규환은 이미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가 갑자기 행적을 감추자 그녀를 더욱 의심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은서의 행적을 조사했고 그녀가 태정헌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규환은 태정헌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은서가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서는 저택 근처에서 차를 내렸다. 그때 어두운 골목에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가로막았다. 아가씨, 오 회장님께서 당신을 잠시 보자고 하십니다. 은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저는 지금 피곤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고 했다. 은서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협박과 위협을 읽었다. 그들은 USB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USB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그녀를 쫓았다. 거기서 순순히 넘기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은서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그녀는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아닌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민준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한패 건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녀의 뒤에서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옥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옥상 문을 닫고 무거운 철제 의자로 문을 막았다. 남자들은 문을 쿵쿵 두드렸다. 문 열어, 그렇지 않으면 찢어 죽일 거야. 은서는 옥상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아래는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 작은 물건이 그녀의 모든 것, 그리고 강민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섰다. 그들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은서를 향해 다가왔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어, 아가씨.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순히 넘기는 게 좋을 거야. 은서는 그들에게 USB를 던지는 척하다가 자신의 손바닥으로 USB를 가볍게 쳤다. USB는 남자들 뒤편으로 날아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 미친 계집애가. 바로 그 순간 은서는 다른 방향으로 재빨리 달아났다. 그녀는 이 작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들의 눈앞에서 USB를 던지는 위험을 감수했다. 남자들은 분노하여 그녀를 쫓기 시작했고 은서는 자신이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달렸다. 이제 그녀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 USB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대담함과 침착함은 그들을 놀라게 했고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고은서는 간신히 오규환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이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USB를 던지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들은 그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녀의 지능과 그들의 오만함이 맞붙는 순간 그녀가 이길 수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 집사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집사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다. 아가씨, 너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 회장님은 이제 아가씨를 얕잡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은서가 말했다. USB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오규환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다시 태정원으로 돌아갔다. 오규환의 부하들이 USB를 찾기 위해 골목을 뒤지고 있을 때 은서는 그녀가 던진 USB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 떨어져 있었고 다행히도 손상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저택으로 돌아와 은서는 자신의 방에 있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USB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들어있었다. 파일명은 FRT였다. 그녀가 파일을 열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다. 은서는 다시 강민준에게 돌아가야 했다. 강민준은 그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은서의 질문에 반응했다. 은서는 FA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강민준은 천천히 그의 손바닥에 F를 썼고 이어서 A와 T를 썼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손바닥에 다른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Father and Truth. 은서는 소름이 돋았다. FAT는 Father and Truth의 약자였다.
강민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규환의 아버지와 연관된 어떤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다시 한번 글자를 썼다. JONG.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JONG. 정그녀는 한지수 집사에게 강민준의 아버지와 관련된 정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 물었다. 정이라, 정수철 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집사가 말했다. 그분은 회장님의 아버지이자 선대 회장님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고 회장님을 물려받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오규환 회장님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분을 부패 혐의로 네모라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고 거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은서는 USB의 비밀번호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정수철 이사의 생일 아버지의 기일,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기념일. 그러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때 강민주는 힘겹게 자신의 손바닥에 1998이라는 숫자를 썼다. 은서는 그 숫자를 비밀번호로 입력했고 파일이 열렸다.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과 문서 파일이 있었다. 동영상은 강민준의 아버지가 녹화한 것으로 강산그룹의 창립자가 오규환의 아버지와 함께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증거를 담고 있었다. 문서 파일에는 그들의 비자금 흐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오규환의 아버지는 그의 이복동생인 강민준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강산그룹을 장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오규환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대를 이은 범죄와 탐욕의 사슬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오규환이 알지 못하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파일을 여러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복사하여 다른 장소에 숨겼다. 그녀는 이제 정수철을 찾아야 했다.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지수 집사는 그가 오규환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서는 정수철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의 집은 서울 시내의 평범한 주택가에 있었고 그는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정수철은 낯선 여자의 방문에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사님. 저는 강민준 회장님의 아내 고은서입니다. 정수철은 그녀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민준 회장님, 그분은 지금...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정수철에게 USB의 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수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강민준의 아버지가 이런 증거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은서는 그에게 USB에 담긴 파일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그가 파일을 확인하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오 회장님은 그때도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수철은 한숨을 쉬었다. 은서는 그를 설득했다. 이사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오규환의 범죄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 회장님까지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강산그룹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싸움입니다. 정수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은서는 조용히 그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용기를 내주기를 바랐다.
마침내 정수철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좋아요, 아가씨.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오규환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은서는 안도했다. 그녀는 이제 정수철이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오규환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그의 권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거대한 조직의 타락과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 되었다. 정수철 이사가 동맹에 합류하면서 고은서와 한지수 집사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다. 정수철은 강산그룹 내부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다. 오규환의 충신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과 결탁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들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규환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를 증명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규환은 은서의 도발 이후 강민준이 깨어날 기미를 보였다는 사실에 더욱 불안해했다. 그는 은서가 태정헌에서 무엇을 찾아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위협할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직접 은서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오후 오규환은 아무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민준의 방으로 곧장 들어왔다. 은서는 강민준의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이 세댁, 여전히 저 껍데기를 돌보고 있나? 오규환이 말했다. 은서는 책을 덮고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계약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래, 계약대로. 그런데 네가 계약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오규환은 강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 녀석을 깨우려 했다고 생각하나 천만에. 나는 이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거야. 이 녀석은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될 거고 너는 그 옆에서 평생을 썩어가겠지. 은서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오규환은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경멸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긁었다. 내 남동생 말이야. 오규환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수술이 곧 시작될 텐데 혹시 수술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돈이 부족해서 최신 의료 장비를 쓰지 못하거나 실력 없는 의사가 집도한다면 말이야.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군. 은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오규환은 은서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승리했다는 듯이 웃었다. 내가 경고했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네가 뭘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상대하려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네 가족, 내 남동생의 목숨까지도. 그의 위협은 잔혹하고 비열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협박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민이나 인간적인 감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회장님. 그러나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은서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규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은서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강민준의 손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겨우 움직여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오규환의 분노를 막기 위한 간절한 시도였다.
오규환은 놀라 굳어버렸다. 그는 강민준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강민준은 깨어나고 있었다. 오규환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네가 감히... 그는 강민준의 침대 옆에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끄려고 했다. 은서는 재빠르게 그의 손을 막았다. 만약 당신이 이 장치를 끄면 당신은 살인죄로 감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니까요. 그녀는 과감하게 거짓말을 했다. 오규환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강민준의 방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돌아섰다. 오규환이 떠나자 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방금 그가 한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남동생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당신의 형은 정말 당신의 형이 아니군요.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희생과 용기를 보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으로 묶인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맹이자 삶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은서의 손바닥에 다시 한번 힘겹게 글자를 썼다. TAP. 은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TAP. 그녀는 다시 한번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새로운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지수 집사에게 달려가 TA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TAP, 전무 이사님의 이니셜입니다. 태안 피터라는 분인데 외국계 기업에서 영입한 전문가입니다. 오, 회장님의 측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서는 혼란스러웠다. 왜 강민준이 오규환의 측근을 언급했을까?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잡고 물었다. 그 사람이 오 회장님의 부하가 아닌가요?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썼다. TAP가 태안 피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은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민준의 방에 있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건축 잡지에 머물렀다. 잡지에는 태안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TAP는 태안 플래닝의 약자였던 것이다. 은서는 노트북을 켜고 태안 플래닝에 대해 조사했다. 그 회사는 오규환의 숨겨진 재산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 회사의 실제 대표는 태안 피터가 아니라 오규환의 또 다른 충신 중 한 명인 정승환이라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강민준이 그녀에게 전하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였다. 태안 플래닝을 찾고 그곳에서 오규환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은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정수철 이사와 함께 오규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고은서는 정수철과 한지수 집사와 함께 오규환의 마지막 남은 충신인 태안 플래닝의 대표 정승환을 목표로 삼았다. 태안 플래닝은 오규환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이었다. 그들은 정승환이 곧 오규환에게 강산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접촉하여 이사회에서 강민준을 해임하고 오규환을 정식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음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정수철은 정승환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정승환은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을 때만 움직입니다. 만약 그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오규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철이 말했다. 은서는 정수철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 오규환은 이사회를 통해 강민준이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사회는 그를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그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아침, 고은서는 미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정승환을 찾아갔다. 정승환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정승환이 말했다. 은서는 태연하게 웃으며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 전무님. 제가 온 것은 당신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승환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서류에는 태안 플래닝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불법 자금 거래 내역과 그와 오규환의 은밀한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은서가 USB에서 발견한 정보와 정수철의 추가 조사로 완성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을... 정승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오규환 회장님은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도록 할 겁니다. 당신이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줬으니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할 겁니다. 은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른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오규환 회장님의 비리를 폭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협조하면 이 파일을 경찰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승환은 망설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교차했다. 그는 오규환의 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은서가 가진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기 직전에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사회가 시작되었다. 오규환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사회 멤버들에게 강민준의 해임을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정승환이 일어서서 발언을 요청했다. 오규환은 그의 충신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 믿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정승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규환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는 오규환 회장님이 강산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승환은 오규환이 태안 플래닝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의 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며 강민준 회장의 사고를 조작한 배후임을 폭로했다. 그는 모든 거래 내역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사회장 안은 술렁거렸다. 오규환은 분노에 찬 눈으로 정승환을 노려보았다. 이 거짓말쟁이, 너는 지금 강산그룹 전체를 망치려 하고 있어. 오규환이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바로 그때 은서와 한지수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서는 이사회 멤버들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민준 회장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오규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 한지수 집사가 강민준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왔다. 강민준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사회 멤버들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강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규환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은서에게 달려들었다. 네, 이 계집애가 모든 것을 망쳤어. 강민주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은서를 보호했다. 오규환은 은서를 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지만 강민준의 몸이 그를 막아섰다. 오규환은 휠체어에 앉은 강민준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은서와 한 집사가 미리 신고했던 것이다. 경찰은 오규환을 체포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절망, 그리고 패배의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은서는 강민준의 곁에 섰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을 물리쳤고 강민준의 정의를 되찾았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승리를 이끌었다. 강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은서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 모든 감정들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규환이 체포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회장직에 복귀했지만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은서와 한지수 집사의 도움이 절실했다. 강산그룹은 오규환의 부패로 인해 잠시 휘청거렸지만 강민준의 복귀와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준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정수철을 다시 이사회로 복귀시켰고 한지수 집사는 그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은서는 더 이상 강민준의 계약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그를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또한 그녀를 소중히 여기며 아꼈다. 그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싶어 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최고의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가족의 빚은 이미 모두 청산되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은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저는 당신의 옆에 머물며 당신을 돕겠지만 저 자신의 꿈도 이루고 싶어요. 강민주는 그녀의 결정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독립성을 존경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다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리는 은서의 모습은 과거의 연약한 소녀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식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더 깊어졌다. 강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은서 또한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진단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임신입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네, 임신이요. 하지만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2명의 건강한 아기입니다. 은서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달려갔다. 강민준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한때 죽어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은서는 그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깨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피어났고 위협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오규환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은서와 강민주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그들만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를 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이 되었다. 그들의 쌍둥이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끝에 찾아온 축복이었다. 고은서의 임신 소식은 저택 전체를 기쁨으로 채웠다. 강민주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은서를 보살피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기들의 태동을 느끼는 것을 하루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은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과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결혼식에는 한지수 집사, 정수철, 그리고 은서의 가족들만이 참석했다. 은서의 남동생은 이제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된 것을 환영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민주는 은서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삶은 한때 절망의 끝에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희생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몇 달 후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의 이름은 강하늘과 강태양으로 지어졌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강민주는 아기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이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싸움의 궁극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의미였고 그의 미래였다. 강민주는 이제 강산그룹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투명성과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오규환의 부패한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한때 냉혹한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인간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의 변화는 은서의 영향이 컸다. 은서는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의를 통해 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미래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한지수 집사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는 이제 은서를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다. 정수철은 은서의 스승이자 멘토가 되어 그녀에게 법과 정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때 절망적인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났다. 고은서는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고 강민주는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낱 계약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찾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은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맞잡고 있었다. 18살의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는데 하얀 종이 한 장이 거대한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바로 결혼계약서,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부조리한 합의였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산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수많은 권력 게임을 목격했지만 한 어린 소녀가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